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더 모의고사 15회 29번 어법 문제부터 쭉 살펴볼 건데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뒤에 36번부터 39번까지인데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나오기는 하지만 놓치기 쉬운 것들을 마지막에 잘 캐치해서 잘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일단 29번 별표 먼저 하겠습니다. 29번 별표. 문제를 풀 때 어법 문제가 조금 어렵다 하면 처음부터 풀지 마시고 마지막에 남겨뒀다 푸는 거 그거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특별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 문제를 살펴봐도 역시 동일한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고요. 헷갈릴 때는 해석하면 풀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마지막에 처음은 아니더라도 꼭 마지막에 한 번을 읽어보고 풀면 아는 게 나올 거다.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그럼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맞겠지. 반대로 해석이 부자연스러우면 어색하겠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줘라. 아시겠죠? 자, 이따 보면 그 bad bug라는 거 있을 때 나오는데 뭐 빈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몰라 상관없습니다. 그냥 bug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일단 이 단어는 좀 기억하세요. torment는 괴롭히다. torment는 괴롭히다. 자, 그거 하나 먼저 기억하시고. 자, 1번에서는 뭘 묻고 있는 거냐면 대세 밑줄인데 요게 가끔 놓쳐서 그렇거든요.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는 so that이죠. 그쵸? so that이고 that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됐죠? that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so that 얘가 완전한 문장이다. 자, 그리고 가끔 독해에서는 요걸 생략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so 다음에 쭉 읽어가다가 뭐가 보이고 나서 뒤쪽에서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인다. 그럼 이렇게 딱 끌어주시고 요 자리에 뭐가 대시 생략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독해할 때는 이렇게 딱 넘어가면 돼요. 원인과 결과의 느낌으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보시고 아무튼 1번은 맞았죠? 1번은 맞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요게 조금 어렵죠. 요게 조금 어려운데 일단 형태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컴마 다음에 동사의 ed 형태를 이제 줬단 말이죠. 그쵸?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일단 쭉 보면 DDT proves so effective that it nearly eradicated bed bugs worldwide 이렇게 보이죠. 일단 이렇게 끌어볼 수 있겠죠. 왜? so that이 딱 보이니까. DDT라는 그 살충제 있죠? 그쵸? 그게 아주 효과적이어서 그건 거의 bad bug를 eradicate 했습니다. 이거 우리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eradicate 무슨 말이니? eradicate 그쵸? 근절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eradicate는 이제 뿌리 뽑다, 완전히 없애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참고로 여기에서 RAD가 딱 보이는데 요게 root, 뿌리를 가리키는 말인 거고 요게 X, 바깥을 가리키는 말.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먹는 채소 무 있죠, 뭐를 뭐라 그러니? 무를. radish 그렇게 얘기하죠. 그쵸? 그 다음에 급진적이라는 단어가 저기서 나온 거죠. radical. 네, 뿌리채 흔든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쵸? 아무튼 bad bug를 거의 다 근절했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 죽였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요. 자, 앞에서 뭐가 보였냐면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 형태가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동사가 또 보이죠. 일단 의심해야 돼. 왜?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동사 형태가 또 보여. 동사가 두 개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먼저 생각해 줘야 돼. 동사가 두 개 나온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컴마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and나 but 이런 식의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쭉 나왔을 경우에는 과연 동사 자리가 맞는가? 됐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 문장이 끝나고 나서 컴마 다음에 이렇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딱 보이는데 그냥 동사만 나오면 얘는 그냥 당연히 틀린 거죠. 왜? 동사 두 개 쓸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뭘로 써줘야 되는 거야? 얘를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접속사를 쓰고 이렇게 쓰거나 그쵸? and but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걸 뭘로 바꿔줘야 돼? 요런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 요렇게 이제 많이 나왔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할만해. 근데 여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헷갈리는 거죠. 즉 주어하고 동사의 ed 형태를 씁니다. 즉 뭘 쓰고 과거 동사를 본단 말이야. 그쵸?
과거 동사를 보고 그다음에 뒤에 컴마 다음에 또 동사의 ed 형태 이렇게 딱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뭘로 가져갔겠니? 동사의 ed 형태는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쵸? 두 가지 가능해요. 하나는 뭐가 되는 거고 하나는 과거 동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또 뭐가 될 수도 있겠니? 과거 분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과거 동사를 쓰이고 과거 분사를 쓰이는데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이들이 붙였는데 동사하고 분사 형태가 동일한 것은 다 어디에서? 타동사에서 나왔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야. 타동사에 나왔다라는 거. 일단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떤 거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거 생각해야죠. 그쵸? 능동이냐? 수동이냐? 자, 그래서 왜냐면 수동의 의미를 갖는 과거 분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 잘 들어야 돼. 자, 이렇게 쓴다 그랬었지. 여기 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는 거 들어봤죠? 분사구문을 주로 뭘 묻는 거냐면 능동의 분사구문 ing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러나 수동의 의미의 과거 분사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정리하면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나서 컴마 다음에 동사 형태를 쓰려면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경우다. 앞에 나오는 주어가 할 수 있을 때, 주어가 할 수 없을 때 능동과 수동으로 구별하는 거 필요하다. 물론 빈도는 뭐가 훨씬 더 많다고 능동의 의미 ing가 훨씬 더 많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나왔을 경우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과거 분사 아닌가? 됐죠? 과거 분사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야. 됐어요? 왜냐면 과거 동사로 쓰였다면 틀렸겠지만 그렇잖아. 왜? 과거 동사로 쓰였다면 컴마 다음에 동사가 두 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틀렸겠지만 과거 분사로 쓰였다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당하는 수동의 의미의 과거 분사는 그럼 맞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별해 주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과거 분사를 쓰는 게 맞느냐? 아니면 능동의 의미의 현재 분사를 쓰는 게 맞느냐? 요거 생각해 줘야 돼. 요거까지 크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요? 자, 가요. 자, DDT가 효과적이었지? 간다. 그리고 DDT가 뭘 해줬어? DDT가. 자, 그 bad bug를 세계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렸지. 그치? 자, 그러면 bad bug를 없애버렸다라는 것은 bad bug의 어디에? 신경세포에 act on, 뭐뭇에 작동하다, 뭐뭇에 작용하다. bad bug의 신경세포에 작용을 해서 아예 bad bug를 없애버렸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DDT가 직접 bad bug의 신경세포에 작용을 하는 능동적 느낌이 맞겠지. 작용되는 수동적 느낌이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무엇으로? 능동의 분사구문 acting 이렇게 바꿔줘야 맞단다. 살짝 어렵죠? 인정. 그러니까 3점이야. 됐지? 그러니까 3점이면 뭘 해줘야 되는 거야? 확실하게 해석을 잘 해줘야 돼. 해석을 잘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법이 3점이면 일단 보류하고 나중에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법이 3점이면 내가 알고 있는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들어. 내가 알고 있는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1차적으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 한번 해준다. 잘 들어. 해석이 꼭 필요한 부분들. 능동이냐 수동이냐. 첫 번째 능동이냐 수동이냐. 두 번째 대명사냐 제기대명사냐.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보였을 때. 됐죠? 동사 다음 자리, 투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목적어 다음 자리에 대명사가 보였을 때 대명사냐 제기대명사냐. 크게 이 두 가지 생각한다. 됐지? 전반적으로 쭉 어렵게 느껴진다. 그럼 해석으로 풀어야 된다. 해석이 중요한 거 능동, 수동. 그 다음에 대명사냐 제기대명사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둘 중 하나 나올 가능성이 3점이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2점일 거예요. 2점일 거니까 고민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됐죠? 자, 아무튼 여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면 여기 살짝 어렵죠? 살짝 어려운데 지금 동사의 밑줄인데 어디 다음에 쓰였니 지금?
관계대명사 다음에 쓰였죠. 그쵸? 여기 딱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도 동그라미. 원래 관계대명사 뒤 동사는 선행사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즉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앞에 나오는 말 선행사가 말해주는 건데 잘 들어. 컴마 다음의 위치는 우리가 보통 독해할 때 어떻게 해석을 했었니? 컴마 다음의 위치.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즉 컴마 다음의 위치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앞문장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됐지? 만약 위치가 요것만 가리킨다. 그렇다면 당연히 뒤에 makes가 아니라 make를 써줘야 맞겠지. 왜? 요게 복수니까 그걸 대신하는 것 다음에 동사도 똑같이 복수를 써줘야 맞는 거야. 근데 자, 컴마 다음에 위치가 앞문장 전체를 가리킨다면 그때는 앞문장 전체 내용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컴마 다음에 위치를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앞에 내용 전체를 가리킬 때 쓰는 거야. 그럼 앞에 내용 전체면 단수겠어, 복수겠어? 단수가 되겠지. 왜? 앞에 내용 전체 하나니까. 자,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자, chemical control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거지. 그치?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얘가 되겠어? 아니면 전체 내용이 되겠어요? 뭐가 더 적절하겠어요? 덜 효과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쵸? 이거 이래요. 덜 효과적으로 만드는 거야. 잘 들어. 화학약품을 가지고 해충을 통제하는 것을 덜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살충제야 아니면 많은 애들이 살충제에 내성이 있다라는 거야. 뭐가 맞겠어? 요게 아니지. 그치? 살충제를 통한 화학적 통제를 덜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얘가 아니야. 그치? 언제 덜 효과적이겠어? 많은 그 벌레들이 내성이 생길 때 살충제에 대한 통제가 덜 효과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의미상 뭘 가리킨다고? 얘가 앞문장 전체야. 앞문장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수 취급이 돼서 makes 이렇게 해줘야 맞다라는 거야. 살짝 어렵죠? 그쵸?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별표 해주세요. 4번 별표. 요건 알아야 돼. 자, 이 자리에 요렇게 쓰고 딱 X 표시. 댐을 쓰면 왜 틀린지만 보면 돼. 그치? 자, 앞에 쭉 보면 recent studies have identified specific gene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럼 둘의 차이점만 본다. 대명사지. 관계대명사지. 차이점이 뭐야? 얘는 관계란 말이 붙었지.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 바꿔 말하면 문장이 두 개면 뭘 써줘야 맞는 거고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관계대명사 쓰는 게 맞는 거고 문장이 하나면 그냥 대명사를 써줘야 맞는 거고 즉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 다음에 꼭 저런 형태로 물어봐요. 꼭 저런 형태로 물어보는데 some of it, most of it, both of i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many of it 이런 식으로 주로 이렇게 of 그 다음에 대명사 적어주세요. 꼭 이런 형태로 물어보거든.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주어 동사지. 얘네가 싹 다 뭐가 되겠니? 얘네가 싹 다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얘네가 싹 다 주어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럼 문장이 몇 개인데? 두 개인데 뭐가 없어? and, but 이런 거 없지. 접속사가 없지. 그러면 접속사하고 주어, 접속사하고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라 그랬어? 관계 대명사. 그래서 얘를 무엇으로? 관계 대명사로 바꿔준다. 맞았죠? 그쵸? 이렇게 얼른 적어주세요. 좋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있죠? 5번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5번은 지금 어디의 밑줄이야? 형용사의 밑줄이지. 잘 생각해. 형용사는 기본적인 역할이 무슨 역할이니? 명사 수식 아니냐? 그치? 가까이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지 보는 거야. 바꿔 말하면 뭐가 효과적인지 보면 돼. 뭐가 효과적이야? 앞에 나오는 프로브가 효과적이야? 히트가 효과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가까이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그렇지 않으면 부사. 그러면
살충제를 이제 없앨 때 뭐가 효과적이라고? 높은 열기가 효과적이다. 그 얘기지. 그치? 이에 대한 설명이지?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야? 형용사. 요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밑줄이야. 그러면 보호자리니까 그러니까 형용사다. 이질을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명사에 대한 수식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주세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면 형용사 맞았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스킵하겠습니다. 이건 뭐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1번 1분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근에는 밑에 쓰이는 단어가 꼭 어렵게 보이는 단어가 답이 아니라 쉬운 단어, 익숙한 단어들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령은 뭐냐면 빈칸 추론 문제인데 지문의 내용이 약간 추상적이고 좀 튕겨. 그러면 밑에서 구체적이고 쉬운 게 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알겠죠? 반대로 지문의 내용이 완전 구체적이야. 사례 중심으로 돼 있어. 그럼 빈칸은 오히려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 헷갈릴 때는 그렇게 좀 찍어주세요. 알겠죠? 자, 아무튼 여기 딱 보니까 자, as long as는 뭐뭐 한다면 그 말이죠. 그렇게 보면 돼.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면 우리는 자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야. 우리가 만드는 거면 더 쓸모있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come up with 제시하다. 됐죠?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생각보다. 됐네? 자, 근데 여기에는 부정적인 면이 물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중요하고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문제 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 If I wanted to make a few of my doctoral students work on a particular research project for me, I only had to lead them to believe that they came up with the idea.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믿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믿게 만들면 되고 작은 연구를 하도록 만들고 그걸 분석하게 만들면 돼요. 내가 어떤 학생들에게 연구를 하게끔 만들려면 야 그거 너네들이 생각한 아이디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너네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라고 그거 한번 연구해봐.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훅트가 됩니다. 무슨 말이야? 훅트. 원래 후크라는 것은 갈고리 있지, 갈고리.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갈고리로 낚듯이 낚인 그 뜻입니다. 그들은 낚인 겁니다. 병신들 내 말에 낚였네? 약간 이런 거야. 이런 거거든? 그러면 뭔가에 낚였다는 건 무슨 말이야? 내가 거기 이렇게 낚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거기에 푹 빠져들게 되는 거야. 거기에 낚였으니까. 됐지? 그렇잖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낚였으니까. 빠져드는 저우세. 빠져들. 그들은 빠져들게 됩니다. 왜? 야 이거 너네가 제안한 아이디어야. 연구해봐. 그렇게 하면 거기에 푹 빠져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잘 들어. 살짝 어려워도 이렇게 한다. 후크 다음에 뭘 줬어? 후크 다음에 뒤에. 나왔지? 이렇게 다음에 죽어봐. 살짝 어려워도 뒤에 붙여진 게 보여. 사랑에 빠진다는 거 나오지. 자기들이 생각해낸 거니까 거기에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어디로 연결되는 거야? 잘 봐야 돼. 요게 뭘까? 요게 이 사람이 말한 문제점이라고 봐야 돼. 앞에 나오는 것은 자신이 만든 생각이라는 거지. 그치? 자신이 한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어디로 연결되는 거야? 픽세이션으로 연결되는 거야. 픽세이션은 무슨 말이니? 픽스하는 거야.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경직됨, 적어볼까요? 경직됨, 사고의 경직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옆에 하나 더 적으세요. 집착 적으세요. 집착.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됐지? 이건 내가 만든 아이디어야. 정말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발 그 사랑하는 사람은, 집착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착하시지도 말고. 넌 내 남자니까 나만 봐야 돼. 그렇게 이게 얼마나 이게 소름이야. 장난 아니야. 그쵸? 나만 봐. 나만 보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소름이야. 나 아니야. 자, 아무튼 나 아니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요. 자, 좋아할수록 놓아줄 줄 알아야 인생은 역설이 통합니다. 그쵸? 좋아할수록 놓아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다음 주 시험 가볍게 생각해야 점수가 무겁게 나온다. 마음이 무거우면 점수는 존내 가벼워서 어디 쓸 수도 없다. 점수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디 쓸 수가 없어요. 점수 졸라 날라다녀. 그쵸? 마음을 가볍게 먹어야 돼. 중요한 일일수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즉,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의 생각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여기 less likely 밑줄. 자, 중요한 건 어떤 거니? 빈칸 앞에 부정어 주의하자. 적어주세요. 빈칸 앞에 부정어 주의. 놓치지 마. 빈칸 앞에 부정어 주의하자. 자, 우리는 빈칸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지. 빈칸 앞에 부정어 주의해서 자, 빈칸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니? 픽세이션이 되고 중독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니까 다른 걸 생각 못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픽세이션과 동일한 말 less likely flexible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다.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좋아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요거 좀 알아두세요. uncompromising 무슨 말? 비타협적인, 타협하지 않는. 됐죠? 비타협적인, 타협하지 않는.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할 말 있으면 해봐. 내가 너의 생각 한번 들어볼게. 하지만 판단은 내 생각대로 갈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존나 재수없네? 아무튼 자, 그런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2번 있죠. 32번은 그 빈칸 앞쪽에 뒷비리에 던 거죠. 뒷비리. 요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사실상 패배했다라는 거죠. 그쵸?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패배했다.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defeat가 들어가 줘야 돼. 왜냐면 this paradox에 던 걸 줬어요. this paradox. 자, 빈칸 앞에 paradox가 단서가 된다. 여러분 paradox는 어떤 건가요? paradox는 원래 수능이 되게 좋아했던 소재야. paradox, irony, 딜레마, controversy 이런 것들 있지. 얘네들은 싹 다 어떤 거니? 성격이 다른 거 두 가지가 나와야 되지. 그럼 paradox라는 말 자체가 요걸 암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에 뭐가 들어가줘야 돼? 두 개 다 들어가줘야 돼. 됐지? 두 개 다 들어가줘야 돼. 이겼다는 말과 패배했다는 말이 다 들어가줘야 돼. 패러독스니까. 이겨도 진 것 같다. 그치? 졌지만 잘 싸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둘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 거니? 빅토리하고 디피트가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몇 번?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쵸? 이건 요 정도만 볼게요. 왜냐면 그 전쟁 관련 소재라서 실제로 그 수능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조금 적습니다. 전쟁 관련 소재라서 전쟁과 그 다음에 그 고문 그런 거 있지. 고문 이런 소재들이 다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그치? 특히 뭐지? 뭐 전기 고문 뭐 이렇게 뭐 그 뭐지? 어떤 특정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인권 학대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거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배제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문제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패러독스를 좀 기억하자. 뭐 그런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 있죠. 33번은 첫 번째 줄 펼쳐주세요. Many people don't realize.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Just how many valuable insights they already carry. 자, 거기 얼마나 많은 소중한 통찰력을 그들이 이미 carry, 가지다 지니다. 얼마나 많은 소중한 통찰력을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는 거니? 일반적 의견이고 문제점으로 시작하는 거야. 일반적 의견이고 문제점으로 시작해. Many people로 시작하지. 잘 들어. Many people, most, 그 다음에 뭐 some, 뭐 general, it is said that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시작하면 뒤쪽에 반전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잘 들어. 정리하면 이거야. 글 속에서 누구의 생각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야, 아니면 필자의 생각이야. 필자의 생각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걸 주고 나서 이런 밑밥을 깔고 필자가 자기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야, 많은 사람들 있잖아.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치? 무엇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러면 너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면 되잖아. 그 얘기인 거야. 왜? 본인은 모른다는 얘기잖아. 본인은 모른다는 얘기니까. 잘 들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소중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우명제로 또 바꿔봐.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있습니다. 그치? 대우명제 느낌 잘 기억해.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두 번 한번 해주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밑에 다 나오죠. 그쵸? 그래서요, 그 빈칸 다음에 바로 뭐가 보이냐면, open conversations에 밑줄 그어보세요. open conversations. 무슨 말일까요? 터놓고 하는 대화죠. 공개적 대화, 개방적 대화라는 뜻이니까, 오픈에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스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이, 널 알고 있는 상대방이 너의 소중함에, 너의 소중한 통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the views of those who know you well matter. matter의 동그라미. matter가 바로 무슨 말이니?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거 matter 잘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34번은 그냥 그 참고해서 풀어보셨으면 돼요. 이 소재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왔던 소재라서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그 영양과 관련해서 잘 들어요. 영양이라든가 혹은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는 농부들과 그 다음에 수렵 채집인이 있었는데 오히려 누가 안정적인 식량이 공급이 되는 농부들의 건강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 수렵 채집인들의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야. 왜? 농부들은 지가 농사 지은 것만 먹을 것이고, 그쵸? 수렵 채집인들은 어떻게 먹을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 먹을 거니까.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니까 어렵지 않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뭐 2번이라는 건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겠습니다. 36번, 37번, 38번, 39번 다 별표. 다 별표해 주세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 36번 같은 스타일도 있어요. 36번 같은 스타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이게 그 순서별 문제가요, 선생님. 이래도 되나요? 그러게요. 이래도 돼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출제자가 아니니까 출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내린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도. 쭉 보면. 자, 그냥 듣는다. 필기 안 해도 돼. 대부분은 순서배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순서배열에서 이렇게 각 덩어리들 있죠. 네 덩어리가 있는데, 이 네 덩어리들의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성격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성격 얘기인데, 자, 일단 선생님이 순서배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얘를 읽고 이렇게 읽으면서 서로 둘이 비슷한 내용인가? 그치? 비슷한 내용이면 붙일 수도 있겠다. 다른 내용이면. B나 C에 뭐가 있을 거나, 다른 내용의 시작을 암시하는 벗이나 올소나 비교급. 그치? 비교급도 두 번째 이야기 시작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끝부분 잘 보라고 했었지. A의 끝부분과 관련 있는 게 B나 C에 보이면 붙이면 되고, 없으면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자고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흐름을 잡아갈 때 대명사 지시의 연결어가 특별한 단서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서가 뭐가 있다고 했었어? 가장 많이 쓰는 단서. for example이 없어도 각 덩어리 사이에 상위 개념이냐 하위 개념이냐 그거 잡으라고 그랬어. 상위 개념이 포괄적인 말이냐 구체적인 말이냐. 항상 포괄적인 말, 구체적인 말 이렇게 잡으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각 덩어리의 끝부분과 첫부분을 보면서 대우명제의 느낌으로 이어지는 게 있는가. 대우명제의 느낌으로 이어지는 게 있는가. 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자고 그랬는데 근데 일반적으로요. 이제 각 덩어리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덩어리의 성격을 플러스라고 본다면 그게 이제 딱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나와요. 뭔지 알겠냐? 전체적으로 네 덩어리인데
서로 비슷한 것이 이렇게 딱 두 덩어리씩 나와요. 그래서 얘하고 비슷한 거 하나 줘요.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 주고 나서 그 다음 중간에 뭐 but, however, 뭐 in contrast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있지. 그게 나오면서 두 번째 성격이 다른 걸 두 덩어리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다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들도 있어요. 물론 이 중에 이제 단서를 잡기 위해서 연결어나 대명사나 지시어들 이런 것들도 줍니다. 이런 것들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요 가능성을 꼭 열어두세요. 적어주세요. 요거 필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맨 위에 제시문을 읽었는데 밑에 ABC를 보니까 하나도 관련이 안 보여요. 완전 따로 노는 내용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면 요거만 가지고 순서 배열해야 돼. 됐지? 요거만 가지고 순서 배열해야 돼. 그럼 언제 이런 판단해야 되는 거냐면 A, B, C까지 읽었는데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이하고 관련된 게.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의 시작을 암시하는 말이 이하고 다른 내용의 시작을 암시하는 말이 있는 걸 맨 처음 배치해줘야 돼.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맨 처음 나와줘야 돼? C에서 also의 동그라미. 그래서 also가 맨 처음 나오는 거야. 또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also는 다른 내용을 제시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C하고 A하고 B하고 이제 순서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럼 이제 또 봐야지. 뭘 보면 되는 거야? 끝부분 보는 거야. 각 덩어리의 끝부분과 관련된 게 이 덩어리 내에서 보이는가? 아무리 봐도 A의 끝부분 관련된 게 B나 C에 안 보인다. 그럼 얘가 맨 마지막이야. 아무리 봐도 B의 끝부분 관련된 게 여기 안 보인다. 그럼 얘가 맨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가는 거야, 항상.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일단은 그 A에서 almost all liquid water will be gone. 밑줄.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보편적 혹은 의미론적 단서를 활용한다. 자, A를 쫙 읽었어. 일단 처음에는 잘 몰라. 이런 문제는 사실 두 번 읽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 읽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A를 쫙 읽어보니까 거의 모든 액체로 된 물은 사라질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액체가 사라지는 거야. 액체가 단단해지는 게 아니야. 액체가 단단해지면 뭐가 되는 거니? 말 그대로 결정이 되거나 얼음이 된다는 뜻이지. 액체가 사라지는 거야. 모든 액체로 된 물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액체로 된 물이 사라지게 만드는 원인을 앞에서 찾아줘야 돼. 물이 사라지는 건 보통 어떤 경우니? 차가울 때야, 뜨거울 때야. 그치. 그치. 지금 여기서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하면 안 돼. 왜냐면 뭔가 특별한 거 안 묻는다 그랬잖아. 뭔가 특별한 거 안 묻는다고. 그쵸? 그럼 액체가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니? 누가 가져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B하고 C를 읽어보면 뭐가 보이니? 자, 봐요. 자, B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Earth average surface temperature will exceed 46 degrees Celsius. 밑줄 쫙 그어두세요. 지구의 표면의 평균 기온이 46도씨를 넘어갈 거예요. 46도씨면 존내 더워요. 진짜로. 우리 몸에서 땀은 나겠지만 표면에 있는 그 온도로 인해서 액체들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뜨거우면서 사라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감 잡아야 돼. 그리고 A의 끝부분과 관련된 게 아무리 봐도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요. A의 끝부분 관련된 게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그 단서는 또 뭐가 보이냐면 그 B에서 첫 번째 줄 있죠. Our life-giving star 밑줄. 여기까지는 모르겠거든? 생명체를 주는 별. 근데 그게 increasing its luminosity. luminosity 다 보이죠? luminosity 밑에 보이죠? luminosity 무슨 말이니? 광도라는 거. 한자를 주라고 다음번에 얘기할 거예요. 내년에 이런 것도 다 반영을 할 거거든요. 광도니까 이거 이제 반짝이는 정도죠. 그쵸? 밝은 정도잖아. 그럼 밝은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뭘까? 그렇지. 그래서 C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the sun 밑줄 the sun. C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the sun. 그게 B의 첫 번째 줄 our life-giving star. 그쵸? 태양이 있어야 생명체가 생길 수 있잖아.
그렇잖아. 햇빛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그렇게 그 광합성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한 식물을 동물들이 잡아먹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동물들을 같이 먹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럴 거고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라고? CBA가 그래서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됐지?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요 얘기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두 가지. 맨의 제시문과 아예 따로 노는 새 덩어리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여로더라. 그리고 특별한 단서가 안 보이면 이렇게 생각해 준다. 액체가 사라지는 것과 관련해서 B하고 C에서 뭘 찾는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사라지는 거구나. 증발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37번. 자, 거기 갑니다. 37번. 37번 이제 무슨 얘기 드릴 거냐면, 여기 가요. 자, 요게요. 또 이 얘기인데, 결국 이제 맨의 제시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방금 전에는 A, B, C가 완전히 따로 놀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요거야. 자, 맨의 제시문에서 한 개를 제시하는가, 두 개를 제시하는가. 한 가지 소재를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가. 요건 아주 좋아하는 형태예요. 아주 좋아하는 형태고, 가령 여기에서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두 가지가 뭐 1번하고 2번이 있다. 자,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니? 1번과 2번에 대한 구체화가 나오겠죠. 그거 봐야 돼. 봐봐. 선생님이 이제 많이 예를 들었던 게 선생님은 김치와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요. 스테이크가 더 좋더라고요. 좋은 걸 몰랐었네.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나는 김치와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김치는요. 끝내면 되냐? 삼겹살 얘기해야지. 그치? 자, 경제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 문화는 이렇고요. 경제는 이렇고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 그 얘기야. 그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 보니까 Problems in the rapid response team often remain hidden because individuals and teams have not been trained. 자, 문제가 숨겨진대. 왜냐하면 개인들과 팀들은 훈련받지 못했어요. 뭘 훈련받지 못했어? How to spot problems. spot은 발견하다. 문제를 발견하는 방식을 훈련받지 못했어. 그리고 how to communicate their concerns to others. 그들의 concern, 걱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communicate 무슨 말? 전달하다. 전달하는 거 훈련받지 못했어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줄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할 줄도 몰라요.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잖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왔네? 그러면 A, B, C가 둘 중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그 판단하면 돼.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일단은 뭐가 단서가 되는 거냐면 요게 단서가 돼요. 그쵸? also에서 몇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암시할 수 있겠지. 그치?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병원들은 또한 직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How to communicate their concerns. 바로 보이지? 나오네. 이게 몇 번째 이야기야? 두 번째 얘기지. 잘 들어. A에서 이렇게 딱 두 번째 이야기라는 거 감 잡았지? 두 번째 이야기고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던 이 두 번째니까. 그치? 요거지. 그럼 당연히 A 앞쪽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 그치? A 앞쪽에는 요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되는 거야? B나 C에서 스팟이냐 커뮤니케이트냐? 스팟이냐 커뮤니케이트냐? 요거 보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자, 일단 좋아. 요거는 그럼 이제 요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A를 쫙 보니까 this methodology. 자, 이러한 방법론을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방법론에 이렇게 딱 쓰였기 때문에 요게 당연히 앞의 내용이라는 거 이제 감은 잡는단 말이야. 그쵸? 이러한 방법론은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헬스케어 퍼스널이니까 의료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쵸?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야? 이게 살짝 난이도를 높인 게 이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만들 때 있잖아요. 문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지문을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약간의 다듬기가 들어가는 거지 완전히 문제를 내서 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작하지 않아요. 자작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서가 다 있다라는 거야.
단서가 다 있고 원래 그렇게 쓰여진 글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의 난이도 조절이 뭐에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어휘를 할 때도 그 비슷한 의미를 갖는 느낌들을 계속 잡아가라고 했었지. 자, 그럼 여기서 디스커스는 논의하는 거지. 잘 들어. 디스커스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과 가까운 의미일까? 아니면 그들의 걱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가까운 의미일까? 바꿔 말하면 디스커스는 spot the problem이냐? 아니면 communicate the problem이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논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의미를 봤을 때 살짝 이해가 안 되면 뭘 떠올리라고? 이미지, 기능 이런 것도 떠올리라고 했었지. 그럼 논의한다라는 거, 디스커스의 이미지를 떠올려봐. 어떤 거겠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신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신가요? 저건 그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환자가 저한테 윙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자가 미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아니, 제가 예뻐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너도 미쳤군요. 자, 이런 식으로 봐봐. 뭐 하는 거야? 디스커스는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 문제를 발견하는 거야? 아니면 커뮤니케이트야?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하죠. 그쵸? 그리고 디스가 가리키는 게 앞일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네, 근데 영어는 약간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C를 읽고 판단하는 거야. C를 읽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C에서 이제 뭐가 나오니? The efficacy of the process in this team rested in part on the fact that they created a list of triggers. And other person could keep an eye on. 여기 밑줄. 요거 모르겠어. 요거 모르겠는데 요건 알 수 있어요. keep an eye on은 무슨 말이니? 무엇을 감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잘 들어. 감시한다라는 건 눈을 뜨고 누군가를 계속 지켜보는 거야. 그치? 그리고 누군가를 지켜보고 감시하면 뭘 찾아낼 수 있겠어?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뭐과 관련된 거야? 이게 spot the problem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됐지? 그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눈을 뜨고 감시하는데 왜 눈 하나만 뜨는 거야? 참고로. 그죠? 한쪽 눈만 사람한테 보고 있으라는 얘기잖아. 어떤 뉘앙스인 줄 아냐? 눈이 두 개잖아. 눈이 두 개인데 한쪽 눈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감시하고 다른 쪽 눈은 다른 상황까지 봐야 된다는 뉘앙스래. 그래서 두 눈을 다 내가 찾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 보면 안 된대. 한쪽은 이쪽이고 한쪽은 이게 되나? 아무튼 한쪽은 이쪽이고 한쪽은 다른 쪽을 보면서 두루두루 다 살펴볼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게 요거래. 참고로요. 자, 그럼 이건 이제 당연히 스파크 안에 있는 거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쵸? 그래서 CAB 몇 번? 4번이 답다.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A하고 B, C가 둘 중에 어떤 거냐. 그렇지?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둘 중에 어떤 거냐. 그걸 먼저 잡고 들어간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38, 39 있죠? 역시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오늘 또 그 얘기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잘 들어야 돼. 여기까지는 알겠어,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거든? 알겠는데, 자, 근데요. 이제 우리가, 연결과 단절 얘기했지? 좀만 더 하자. 금방 끝나. 연결과 단절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단절은, 그 문장사배에서 단절은, 생각나죠, 이제? 대, 성, 내, 시. 계속 얘기했죠? 그쵸? 대명사에 주의하면서 대상의 단절, 주인공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성격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제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왜? 동사의 시제가 바뀌는 건 내용 변화를 암시하니까. 그치? 쭉 읽어가다가 now, today가 보여. 어떻게 되는 거니?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그럼 이제 연결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 연결은 기본적으로 상위 개념하고 하위 개념이야. 그치? 포괄적인 말, 구체적인 말,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 그리고 대우명제. 그 얘기했지?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볼 때 있잖아. 지금까지 이렇게 보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뭘로 가지고 보는 거냐면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접근하는 연결이야. 근데 순서도 마찬가지거든? 순서 마찬가지인데, 자, 어떤 연결이 있냐면, 요게 있단 말이야. 잘 생각해. 구조적 연결이 있어. 구조적 연결. 이거 어떤 경우냐면, 유사 구조는 같은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비슷한 구조끼리 가까이 배치한다. 적어주세요. 비슷한 구조끼리 가까이 배치한다. 비슷한 구조는 가까이 배치가 된다라는 것도 되겠죠. 됐어? 비슷한 구조는 가까이야. 잘 들어. 만약에 순서 배열 문제에서 자, 필기 먼저 하세요. 그럼 문제 참 여우같이 잘 만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좀 작품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나도 그런 칭찬 받고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결국은 뭐 지자랑이냐? 조금 있어요. 죄송해요. 자, 아무튼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 아니면 언제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것들이 순서 배열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B하고 C를 가까이 붙일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단서는 안 보이는데. 왜 그런 줄 아니? B에서 하나의 문장을 주고 for example 나왔어. C도 그래. 하나의 문장을 주고 for example이 나왔어. 그러면 같은 구조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 같은 스타일로 뭔가 설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 가까이 붙일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자,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딱 보면 답은 4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왜 4번이 안 되는지 알겠어? 3번 봐봐. If it's unlikely that 쭉 나오면서 그 밑에 주어 동사가 보이지? if 주어 동사, 주어 동사지.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되니? if 주어 동사, 주어 동사죠. 무슨 말인지 감 잡아? 동일한 구조지. 동일한 구조면서 어떤 특정한 개념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비슷한 구조는 가까이 배치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잘 들어. 비슷한 구조는 가까이 배치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4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뒤에 쓰거나 앞에 써줘야 돼. 주어진 문장은. 알겠어? 자, 그래서 일단 3번이 답인데 여기 봐요. 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알 필요가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거나 그랬을 때 우리의 두뇌는 분리시킵니다. Between the material it finds words to remember and the one it can forget. 딱 나오죠?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을 분리시킵니다. 내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건가? 이랬을 때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과 잊어버려도 되는 것을 분리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쭉 보면 3번에 일단 뭐가 보이냐면 If it's unlikely that new information will ever be used again. 무슨 말이야? 새로운 정보가 사용될 가능성이 없지. 그치?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던져버리는 거지. 새로운 정보가 사용될 가능성이 없어. 던져버리는 거야. 던져버린다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4번 봐보세요. If your brain finds that 당신의 두뇌가 발견한다면 the information is needed again. 다시, 그 정보가 다시 필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견하게 된다면 say, 말하자면 It could increase your social status. 그게 당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면 The brain will store it in the long-term memory. 거기 store 밑줄. 저장합니다. 어디에?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그럼 store 밑에 remember라고 적어보세요. store 밑에 remember. 그러면 forget과 remember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같은 구조를 가지고 하나씩 부연 설명해 준 거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앞에 나왔던 remember와 forget이라는 것을 같은 구조를 가지고 부연 설명해 준 거지. 같은 구조를 가지고 똑같이 뭐 하는 거? 예를 드는 역할을 해 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해석으로 접근을 해. 해석으로 접근을 했는데 모르겠어. 그럼 요거 떠올리라는 거야. 이제 이해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얘기를 처음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지? 이걸로만 찾아가면 요령은 좋아지는데 나중에 여기서 당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해석으로 접근을 해. 근데 모르겠어. 그러면 구조적 유사성을 한번 생각해 준다. 구조가 비슷한 건 가까이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39번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39번은요. 대명사 지시어 활용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거 있지? 적어주세요. 근데 이거 쉬워.
의미론적 접근법을 생각해준다. 평가원에서 많이 썼던 방식으로 얘기했죠. 그쵸? 기억나냐? 자, 순서 배열에서 많이 나왔었잖아. 여기에 이제 요게 나왔다. 요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게 무브드가 보였다. 그 다음에 A에 요게 보였다. 그 다음에 C에서 뭐 went가 보였다.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순서를 잡아줘야 맞겠니? 뭐가 먼저겠어? return하고 moved가 보이면 당연히 뭐가 먼저니? 당연히 돌아갔다 이동했다. 뭐가 맞겠어? 이동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게 맞는 거잖아. 딴 데 갔다가 돌아오는 게 맞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치? 이 평가가 나온 문제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도착했다 갔다. 뭘 먼저 해줘야 맞겠어? 도착하고 가는 거냐? 가야지 도착하는 거냐? 그렇잖아. 자, 그래서 C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지. 그치? 그런 걸 이제 활용하라는 거야. 잘 들어. 만약에 문장 삽입에서 이렇게 시작해. 이렇게 시작해. 그럼 최소한 몇 번째이겠어? 두 번째일 거 아니야. 혹은 비교급으로 시작해. 더 재밌는 거.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역시 몇 번째 여기? 재밌는 거 두 번째.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거 생각하는 거야. 대명사 지시의 연결을 생각하면서 이거 봐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drive는 바램이라든가 욕망 그 뜻인데 어떤 거야? 그러한 장면을 포착하려는 말 그대로 그러한 사진을 찍는 거야. 그런 사진을 찍으려는 욕망은 넘어갑니다. 단순한 사회적인 validation 인정 승인 동그라미 단순한 사회적인 승인은 넘어갑니다. 무슨 말이야? 사진을 그렇게 찍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인 승인, 무슨 말?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우와, 그런 데서 사진을 찍었어요. 헐, 대박.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그걸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니?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됐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회적인 인정이 아니라니까? 선생님이 어디 이제 해발 3,400m 올라가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존나 힘들었어. 죽는 줄 알았어. 사진 다 찍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인스타에 올리니까 막 장난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사람들 좋아요. 뭐 그런 데를 가셨나요? 뭐 그 밑에 뭐 댓글 무릎은 괜찮나요? 잘못하면 뭐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해주니까 사진을 찍는 건데 근데 어떤 사진은 이렇게 그 좋아요도 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비슷한 짓들을 계속 한단 말이야. 뭐 때문에 모르겠어. 단순한 사회적인 승인 때문에 내가 그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니?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지. 3번에 뭐가 보이니? 3번에 Psychologists identify several underlying factors. 밑줄. Several underlying factors. 몇 가지 underlying, 근본적인, 기본적인 요소들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쵸?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암시한다라는 맨의 제시문 다음에 당연히 3번이 맞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됐죠? 좋아요. 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41, 42 있죠? 41, 42에서는 요거 얘기만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네 번째 줄에 of course의 동그라미. 요거 얘기했었죠. 그쵸? of course가 보이면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쪽과 다른 이야기 나오겠죠? 그쵸? 앞쪽과 다른 이야기. 자, 이제 정리한다. of course가 보이면 두 가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두 가지. 그래서 자, 옆에 적어주세요. 이렇게 딱 보이고 나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쵸? 여기 봐요. 오늘 마지막이야. 자, 요거 하고 딱 체크 한번 풀고 갑니다. 다음 주 오지 마요. 오지 말고. 진짜 오지 마요. 자, 수능 끝났다고 학원에 오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가끔 왔고 내가 없으면 나한테 문자를 해요. 학원에 안 계세요? 아니, 수능날 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자, 아무튼 진짜로 근데 온 친구가 있었어요. 수능에서 하나 틀린 놈. 왜 온지 알지? 친구들 만났는데 금방 헤어졌대. 나 같아도 금방 헤어지고 싶겠다. 그쵸? 자, 그래서 갈 데가 없었대. 왜? 나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그치? 나는 하나밖에 안 틀린 얘기를 존나 하고 싶어. 근데 주변 사람들 그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니? 그치? 마냥 축하해 줄 수만은 없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이 정말 축하를 받고 싶은 거야. 그치?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데. 내가 정말 축하를 받고 싶은데 그 축하를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곳은 어딜까? 그렇겠죠? 그쵸? 자, 와우, 나 그날 진짜 수능 문제 풀고 있는데 그거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아니? 근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빈칸 줄은 34번 문제 왜 답이 그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거 틀렸어? 아니, 맞췄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너 전체로 어떻게 채점을 어떻게 봤어? 나 다 해보니까 탐구에서 하나 틀렸던데요? 그럼 너 대학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너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왜 물어봐, 이 새끼야. 서울대 갈 건데. 너 이제 너 뭐지? 서울대 졸업하고 나서 뭐 영어 강사 할 거야? 아니요. 근데 왜 물어봐? 그냥 갔으면 된 거지. 그냥 가. 아무튼 봐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제발 이불 덮지 말고 공부해. 알겠지?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이불 덮지 마. 제발 컨디션 조절을 어디 컨디션 조절하는 거야? 여기 컨디션 조절하는 거야. 여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여기 밑에를 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치? 여기 밑에가 편안해지면 여기가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 잠 존내 많이 잡아. 다음날 잠 더 와. 그렇잖아. 잠 더 온다고. 그러니까 원래 시험은 약간 불편하고 머리 아프고 컨디션 안 좋고 약간 그런 거야. 그게 시험이야. 시험 볼 때 날아갈 때 기분 좋지? 안 그래. 일찍 끝나니까 좋은 거야. 시험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수능 전날에는 잠 많이 안 오니까 그러려냐고 그냥 눕는 대로 그냥 대충 자. 그 불편하고 문제 있다 생각할 필요 없어. 알겠어요? 자, 아무튼 자, 요번에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죠? 그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정하건대.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부인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이죠? 그쵸? 이렇게 이제 딱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다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나는 롤러코스터를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재밌어요. 그쵸? 근데 이제 연결되는 것은 이제 그러나 하면서 앞쪽과 똑같은 게 이제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요게 이제 수능에 나왔던 패턴인 거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오브콜스가 했던 역할인 거고, 그래서 오브콜스라든가 얘네들이 들어갈 자리를 물어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벗으로 연결되는 거 가운데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이게 말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롤러코스터를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놀이기구도 재밌어요. 바이킹 타보니까 장난 아니더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바이킹 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바이킹 타면서 왜 롤러코스터를 탔을까? 뭐 그런 이제 고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세상을 몰랐었나 봐요. 그쵸? 어떻게 되는 거니? 요 내용을 부연 설명할 수도 있어. 그치? 요 내용을 그래서 뒤쪽에는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두 가지 나올 수 있으면 가능성이 열어둔다. 두 가지 나올 수 있으면 가능성. 요렇게 두 가지 나올 수 있으면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수업 잘 들어야 돼. 마지막에 혼자서 정리하겠다고 하는 친구도 정말 불쌍해요. 정리될 거예요, 아마. 아무튼 정리될 거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요 얘기를 하고 나서 but 다음에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선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선호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논리에 따르면 it seems more reasonable to assume that people must value ready-made products more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잘 읽어. 이거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만드는 것은 뭔가 추가적인 비용도 들고 하니까 그러면 기성품을 좋아할 것 같다라는 말이죠. 그쵸? 자, 여기에 동그라미.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말이지. 그치? 앞쪽과 같은 맥락일까? 맥락이 살짝 바뀔까요? 바뀐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도 씁니다. 이렇게 써요. 흥미로운 것을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반전의 느낌을 준단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e에서 same이 아니라 opposite 이렇게 해줘야 맞단다. 이건 다시 한 번만 이 부분 한번 헷갈리면 읽어주세요. 아마 대부분 맞췄을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항상 잘 생각해야 될 건 주제나 이제 제목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41번에서 제목을 많이 틀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문제가 뒤쪽에 배치되어 있고 뒤쪽에 있는 것들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요령들이 뒤쪽에서 안 떠올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는 항상 앞에 있건 뒤에 있건 간에 뭘 생각해 준다? 반복 강조되는 말 놓치지 않고 반복되는 말이 키워드일 거니까 그걸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41번에서는 오너십이라는 게 꼭 들어가줘야 돼요. 내가 만든 거니까. 그렇죠? 내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체크업 3회. 체크업 요거 지금 풀겠습니다. 자, 네 문제니까 시간은 7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어주세요.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의 답은 2번. 그 다음에 2번은 3번이 답이고요. 3번. 그 다음에 3번은 1번이 답입니다. 1번. 그리고 4번은 5번. 4번, 5번인데, 여러분 일단 그 1번 같은 경우는 providing a ticket to the ball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볼로 가는 티켓을 제공한다 그 말인데, 참고로 볼 있죠, 볼. 볼은 공만 생각하지 말고요. 공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노는 곳, 그래서 무도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도회. 그래서 춤추면서 노는 파티 있죠. 그쵸? 그 파티를 그 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사장이라든가 무도회로 가는 티켓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내가 잘 살고 사교 모임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결국은 돈벌이 되는 경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2번이 그래서 답이다. 요거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밑줄 바로 위에 있죠. 밑줄 바로 위에 The market-based economic returns to education. 그게 딱 밑줄이다. 그렇게 보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밑줄 앞쪽에 rather than 보이시죠? rather than의 동그라미. 항상 우리가 빈칸이 됐건 이렇게 21번에 함축음의 추로 문제가 됐건 간에 빈칸 주변이나 밑줄 주변에 부정어 놓치면 안 돼요. rather than은 not과 같은 의미죠. 그렇죠? 뭐뭇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게 아니라 다른 걸 제공해야 된다 그 말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내용과 약간 반대 느낌을 갖는 것을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2번은 혹시라도 틀렸다면 3번에서 democratization 밑줄 민주화죠, 민주화. 아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 들었냐면 그 재작년 수능 문제에서 way가 들어가는 게 답이었고 주제에서 그리고 그 way가 고려하다, 따져보다 뭐 그런 뜻이 생긴다 그랬었어요. 왜? 저울질하다라는 의미에서 뭔가를 고려하거나 따져보다 뜻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democratization은 민주화인데요. 여러분 민주화하면 다수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민주화를 암시하거나 민주화와 같은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줄 more accessible 밑줄. 첫 번째 줄 more accessible. 더 많은 접근이 가능하다 이 말이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나오는 정말 부자인 수집가들의 영역에서 무엇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게 된 거니까 그걸 민주화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상업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뒤로 보시고요. 3번에서 1번 타겟이 동사로 쓰였습니다. 뭐뭐는 목표라는 뜻의 동사로 쓰였고요. 대세 동그라미. 관계대명사 주격인데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따라서 뒤에 동사 단수 복수가 정해지는 건데 여기서 선행사 역할을 하는 것은 위에 복수명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바로 그 위에 데이터 포인트를 봐도 복수고 그 오른쪽에 advertisement 이걸 봐도 복수고 그렇기 때문에 타겟 이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법 문제가 부담스러우면 마지막에 한 번만 읽고 풀어라. 그리고 내가 아는 문법적인 지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자신 있게 풀어도 된단다. 최근 3년 사이에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은 없다. 다만 이렇게 해석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풀어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able to form such a cohesive whole 밑줄. cohesive whole 뭘까요? whole은 전체죠. 여러분 전체 하면 하나의 느낌이지? 그치? 그 다음에 cohesive는 응집력이 있는 결속력이 있는 그 뜻입니다. 잘 달라붙는 결속력이 있는 전체 하나. 뭐 요거 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딱 중간 부분을 보시면 so that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찾았을까요? so that they can predict 밑줄. 딱 중간에 so that they can predict. 핵심은 두 가지가 딱 나왔죠. 말씀드리면 A하고 B는 전체 내용에서 키워드를 찾는 건데 보통 A는 전반부의 핵심어, B는 후반부의 핵심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hesive whole과 predict를 통해서 unity하고 anticipate도 예상하다는 뜻이니까 단 A, B 앞쪽에 특히 A 앞쪽에 부정어 있는지 주의한다. 부정어 있는지 빈칸 주변 문제도 마찬가지고 밑줄 주변 부정어 주의한다.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고생하셨고요. 그 문제 프린트물 드린 거 있죠? 그거 그 최대한 좀 열심히 푸시고요. 그리고 그 파이널 체크업에서 선생님이 7문제 드린 거 있거든요. 그건 그 지금 모의고사 제작하는 그 제작진과 같이 검수해서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다 만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대한 그 수능의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해서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꼭 마지막에 풀어보시고 또 아냐? 거기서 나올지? 좋네, 대박일 텐데. 자, 아무튼 볼 수 있으니까 잘 풀어보시고 그 여기 지금 이제 그 고3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시험은 처음이 됐건 두 번이 됐건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능 시험 준비라는 것이 오늘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처음이 아니니까 그리고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까요? 맛집 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맛집 간다고요. 봐요. 맛집 가서 내가 거기에서 처음 보게 되는 식기류들과 처음 맛보게 되는 음식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숟가락과 포크, 젓가락 이런 것들 있죠? 써본 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낯선 공간이에요. 하지만 설렘과 기대를 가고 거기에서 주는 것들 우리가 즐기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맛집이잖아요. 그렇죠? 수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많이 해봤던 일이에요. 단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익숙하지만 익숙한 재료를 사용한 것들이지만 새로운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수능도 그렇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설마 숟가락질, 젓가락질 많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시험 때는 그 가져갈 때 그 점심시간에 뭘 볼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우리가 빈도 적어놨던 그 단어장 있죠. 그 단어장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구문책 같은 거 있죠. 그거 가져가서 가볍게 읽으세요. 가볍게 읽으면서 그냥 내 머리를 1, 2교시에서 국어와 수학이 줬던 그것들을 싹 다 비워내고 영어를 좀 받아들이면서 말랑말랑하게 워밍업 한다 생각해 주세요. 워밍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세게 읽으면 안 돼요. 왜? 그게 안 나올 텐데 내 머리가 그 정보가 들어와서 다른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읽어주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 보시면 분명히 좋은 성적 나올 테니까 듣기 끝나고 나서 살짝 스트레칭 해주면서 시작하는 습관만 좀 들여주세요. 왜? 듣기 끝나고 나면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몸의 변화는 대가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혈액순환 느낌으로 요렇게 살짝만 스트레칭 해주면서 시작하면 오히려 더 집중해서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수고하셨습니다.